국회 잔디만당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너무 새롭죠. 네. 지금 국회 정무위시잖아요. 예. 간사시는데 네,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법제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금 전 국민 한 70%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손보험의 청구를 어떻게 전산으로 간소화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정무위 피감 기관 중 하나가 국가보훈처입니다. 어떻게 배려와 대우를 해줄 거냐. 보수가 강세인 분당에서 민주당 깃발로 재선에 성공. 저금리 기본대출 입법과 규제 완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약하며 최근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주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정치 경제 현안 집중 분석합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기도 분당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욱 의원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요. 네. 지금 당의 전열을 한참 가다듬고 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뭐 당대표 선거도 끝났고. 근데 여러 또 정책을 놓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팀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원팀의 힘으로 지금 어려운 우리의 이 현재 국면을 네.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패배 요인 중에 하나로 예. 이 부동산 민심을 꼽았잖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올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재산세를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법을 하셨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하는 게 네.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세금 규제에 대해서 조정 및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지금 여당 간사이시잖아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도 뜨겁잖아요. 뜨겁습니다. 여러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가상자산에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 당국의 입장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7년, 18년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활발했거든요. 네. 그때 정부 당국에서 이제 거래소 폐쇄 또는 ICO 금지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된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외국인들과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나 홍콩 가서 거래를 하고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한 3, 4년 지났는데 최근에 정부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3, 4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네. 후퇴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죠. 예.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대응이 좀 안이하고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특히 디지털 혁명 시대에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네. 2030 세대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라든지 네. 최근의 대처를 보면은
상당히 세계적 흐름에 네.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적합하냐, 이 시계 문제 논란도 있잖아요. 예, 있죠. 과세를 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확히 규정 짓고 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 그리고 시세 조정, 그다음에 네. 주가 조작,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 네.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세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과세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법제화 이후에 네. 다루자라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주식시장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상당 기간 유예를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과세라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네. 선언하는 것보다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그 이재명표 기본대출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네. 그 정책인데 네. 그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네, 있는데 그게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아주 많습니다. 네. 특히나 대학생들이나 취업 네. 준비생들, 네. 그다음에 갓 사회에 나온 이런 청년들에게서는 금융의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기존의 신용도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일정 금액을 대출을 해줘서 그 대출금을 갖고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경험했던 거로 봤을 때는 청년들의 상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우려할 건 아니다, 그런 예, 거죠. 생각보다 정부 재원의 출혈도 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판단 하에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곧 발의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김 의원 그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곁에서 본 이 지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겁니까? 벌써 대선 전국인가요? 이미 됐죠. 10여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최대 장점은 시대 정신을 잘 읽는다. 네.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순, 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가장 빨리 캐치해내는 네. 그런 정치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거는 큰 기대 중에 하나는 사회적 대타협을 잘할 것 같다. 대화 생각하고 타협의 있습니다. 정치를 네. 잘할 것이다. 네. 네. 과거 정말 비숙련 노동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고시 패스를 하고 인권 변호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재야운동과 시민운동을 거쳐서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노동자에게도 할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업한테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 말씀하셨고요. 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완해야 될 네. 점은 어떤 겁니까? 옛날에 말이 많았는데 요즘 많이 적어졌죠. 네. 이재명 지사 하면요, 비주류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 예, 예. 또 이른바 친문의 견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예, 예.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나요? 예, 지금은 상당한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감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우리 의원들의 지지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스킨십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인연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곧 발족할 성공 포럼에도 상당히 많은 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곧 출범할 성공 포럼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도 지금 현재 30여 분이 넘습니다. 30여 명이요? 예, 네. 앞으로 더 그럼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로 예.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여전히 그 제3 후보론 얘기를 합니다. 네. 현재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개연성이 큽니까? 글쎄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네. 저는 제3 후보론이 그냥 흥미거리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워딩이 아닌가 그런 거 싶습니다.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금방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지지율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있는 후보군에서 아마 여든 야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네. 9월로 예정돼 있는 당내 후보 경선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나옵니다. 김두관 의원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입장을 내던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당헌 당규가 9월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당헌 당규라서 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민생을 잘 챙겨서 국민을 편하게 모셔야 된다. 그게 네.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내의 경선 룰로 서로가 싸우고 이견을 표출하고 서로가 얼굴을 붉힌다 그런다면 네.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잘 챙기자. 그것이 바로 정기국회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클라크의 말입니다. 진정 국민의 행복한 생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김병욱 의원의 역할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